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가 키즈카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교육평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금 성장하고 싶은 혹은 발전하고 싶은 이제 앞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네, 오늘 저희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셨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 학교 연말 정산, 교회 연말에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평가가 왜 중요한지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가 키즈카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교육평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온 아이들을 그냥 즐겁게 놀아주고 아이들 집에 돌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공동체는 단기간에 기쁨과 감정만을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 돌아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교육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를 사실은 많은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조차 몰라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회사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합니다. 사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 얼마, 뭐 순수익 얼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구나 이게 명확한데, 사실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평가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신앙이잖아요.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수치나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느꼈던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신앙의 변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어렵지만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을 평가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첫째 평가 항목은 교육 목표입니다. 교회들이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표어처럼 이렇게 내거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유튜브에도 표어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어린이였어요. 사랑의 열매를 그럼 맺는 게 이제 목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수립했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런 것들 절기에 따라 진행도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 뭐 특별한 행사들이, 교회만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행사들도 과연 우리가 세웠던 이 교육 목표, 이 표와 맞았는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이 이 목표에 얼마나 많은 집중도를 보였고 성취를 보였는지도 좀 평가를 해야겠죠. 저희 유치부 친구 가운데 절대 먹을 거를 친구랑 나눠 먹지 않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은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과연 교회 교육의 결과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배운 결과인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겠지만 어떤 그런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예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예배 중에서 첫 번째,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의 예배의 구성 자체가,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부족함은 없는지, 혹시 시간이 초과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특별히 시간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가 시간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제 지적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뒤에서 가끔 시계를 가리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가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타임테이블을 반드시 정해놓고 연간 계획을 짜실 때 진행을 하면서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놓친 부분은 없는지, 생각보다 더 많이 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죠. 공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환경이 사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청소가 안 된 부분은 없었는지, 올해 우리가 매트를 사용했는데 매트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의자가 더 좋을까요? 그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간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만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매트로 바꿉시다. 우리 아이들이 더 뛰고 더 찬양하기 위해서는 매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예배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우리의 그런 예배 중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더 아니면은 정말 이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는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봉헌의 예식을 아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가 없고 아이들의 참여를 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헌금에 대한 예전적인 교육을 갖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의 되게 중요한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반대로 좋았던 순서는 원래 연간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아픔을 향한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예배에 어떻게 참여되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집중이 흐트러지는지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항목은 뭐냐면 바로 교육 활동입니다. 자, 교회 학교는 이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나, 잘 되었나 라는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교육의 시간이 있죠. 바로 분반 공부 시간입니다. 이 분반 공부가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을 분석하고 교재를 분석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하는 환경은 어땠는지, 또 분반 공부에 쓰는 교재는 어땠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의 공간은 어땠습니다. 저 놀이방에서 어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누시면 이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이 교조를 해봤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떠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의 참여와 집중도의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단순한 흥미나 재미를 뛰어넘는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2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는지, 이 성경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구나, 이런 평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2부 활동이 하나의 이벤트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활동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가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사실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교역자나 우리 교사들을 하나의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 세 그룹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우리의 그런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실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의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는지를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사에 대한 평가인데요. 선생님들마다 역할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이나 율동을 맡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반주를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사회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 집중 케어 담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그 소외된 아이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담당하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역할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나? 이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막 깎아내리고 뭐 칭찬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더 서로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겠죠. 사실은 피드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끝내면 사실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내년을 위한 분명한 교육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조금 성장하고 싶은, 혹은 발전하고 싶은, 이제 앞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싶은 공동체나 이제 회사, 기업은 사실 빼놓지 않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이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평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